허수봉 선수는 올해 정말 커리어 하이라고 일취월장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대캐피탈이 이 정도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건 허수봉 선수의 성장이 굉장히 컸다고 봐서 근소한 차이로 아마 허수봉 선수가 받지 않을까. 근소한 차이까지 네. 갑니까? 뭐 한 30표면 허수봉 선수가 한 17표, 레오 선수가 한 10표, 뭐 비에나 선수 한 2표 이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박제해주세요. 김효경의 예상. 네, 제가 틀리면 제작진과 출연진분들께 커피를 사겠습니다. 네. 투표 득표수까지 공개가 돼요? 아예 다 공개됩니다. 아니 뭐 공개가 안 되면 간사의 직원으로 제가 CF에는 몇 표 나왔습니다라고 알려드리도록 맞췄다 못 맞췄다만 알려주세요. 자, 그럼 위클리 헤드라인 세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죠. 남자부 MVP 이야기인데 결국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집안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자부는 김연경 선수가 MVP를 받지 않을까라는 김연경이 겨까지 적었죠 거의. 네. 니은 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김연경 선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그럼 남자부는 누구지? 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이름이 두 개 있죠. 레오 선수하고 허수봉 선수. 뭐 두 선수가 정규리그 1위를 이끌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아성을 무너뜨린 두 주인공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되는 거고 여기에 또 누가 있을까 하면 KB손해보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KB손해보험에서는 누가 있지? 라고 했을 때는 비에나 선수. 비에나. 그래서 뭐 크게 보면 3파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조금 이 시야를 좁혀보면 현대캐피탈의 2파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MVP 같은 경우는 기자단 투표가 있잖아요. 네, 저희 100% 기자단 투표고요. 141표입니다. 아, 141표. 한 네. 회사당 한 표. 네. 오. 그러면은 이 문화일보에서는 오영 기자 한 표 갖고 계시고. 뭐 제가 갖고 있다기보다는 문화일보가 한 표. 본인이 갖고 있겠지. 갖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본인이 갖고 있겠지. 네네. 네. 거울 보면서 회의하겠습니다. 누구를 줄까요? 네. 그 김영 기자는 육아휴직 중이니까 투표권이 없죠. 저는 이제 투표권이 없습니다. 오, 그리고 다른 이제 동료분께서 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레오 선수도 허수봉 선수도 막상막하다라고 봅니다. 레오 선수 뭐 현재 득점 부문 2위, 공격 부문 4위, 또 오픈 공격에서는 1위 하면서 현대캐피탈이 이번 시즌 1위를 정규리그 1위를 할 수 있는데 방점을 찍은 게 결국 레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뭐 허수봉 선수도 득점 부문 4위, 또 공격 부문 3위, 서브 3위 하면서 그러니까 허수봉 선수는 그러니까 현수봉 선수가 갖고 있는 강점은 레오는 그동안 MVP를 5번 받아봤는데 허수봉 받아본 적이 없다. 여기다가 또 현대캐피탈이 오랜만에 정규리그 1위를 하는 데 있어서 국내 선수의 역할이 또 컸다라는 약간 이런 부가적인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레오다 허수봉이다 누가 받는다를 쉽사리 예상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허수봉 선수일 것 같습니다. 나 그렇게 쉽게 가요. 지금 휴직 중이라고 지금 표 없다고 지금. 약간 그냥 속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 허수봉이고. 내가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네. 어쨌든 이게 기자단이 국내 선수에게 똑같은 상황이면은 조금 기우는 거는 사실이에요. 조금 국내 선수 프리미엄이 있긴 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라면 네. 국내 선수에게 조금 가중치를 두는 게 맞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표에서 한 7표 차이 정도로 허수봉 선수가 이길 것 같다. 총 몇 표예요? 몇 표예요? 근데 30표 정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김효경 기자도 잘 알겠지만 전례에 보면 정말로 예상 못한 선수가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있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이 한 팀에서 복수의 후보가 나왔을 때는 분산될 수 있다. 그렇죠. 분산되다 보면 의외로 비에나 선수, 그러니까 제가 언급드린 3명의 후보 중에서 레오와 허수봉의 표가 갈려버리면 의외로 비에나가 어부지리로 그렇죠. 많은 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뭔가 팀에서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 뭔가 이제 시즌 막바지에 가서 고이승 감독이 과거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라운드 MVP 이번 라운드에는 부케리지를 좀 주십시오.
라고 교통 정리를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가가 받았던 한 표 차이로.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에서도 이번 시즌 정규리그가 끝나기 전에 뭔가 감독이든지 블랑 감독님 빨리 그렇죠. 교통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뭐 기자들을 만나는 뭐 사전 기자회견이나 사후 기자회견에서 뭔가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멘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게 문성민 선수 MVP 받았을 때 딱 그랬거든요. 정규 시즌 1위는 대한항공이었어요. 네. 근데 모두가 아시지만 대한항공은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 거기는 3명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뭐 표가 분산되다 보니 2위를 차지한 문성민 선수가 오. 갑자기 MVP가 됐거든요. 그런 좀 그런 정지 작업, 그렇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의 집안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럴 수도 있다. 혹시 투표는 지금 완료가 됐나요? 아니 정규 시즌이 끝나고 진행이 됩니다. 끝나고 바로 시작이죠. 네. 그러니까 많은 배구 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MVP면 시즌을 다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V리그는 이 MVP 투표는 정규 리그에 한해서 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김영규 기자 말한 것처럼 예상외로 다른 선수가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오해원 기자야 이제 앞으로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죠. 뭐 좀 말도 조심해야 되고 뭐 여러모로 생각할 게가 많겠지만 저는 여기서 함구하겠습니다. 네, 김효경 기자는 속편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투표권이 있다면 허수봉 선수를 칠 것 같아요. 또 주장이기도 하고 네. 또 어쨌든 이게 레오 선수는 지난해에도 사실 수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시즌에 비하면 사실 기록이 떨어졌어요. 근데 허수봉 선수는 올해 정말 커리어 하이라고 일치월장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대캐피탈이 이 정도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건 허수봉 선수의 성장이 굉장히 컸다고 봐서 근소한 차이로 아마 허수봉 선수가 받지 않을까. 근소한 차이까지 네. 갑니까? 아까 근소한 얘기했듯이 뭐 한 30표면 허수봉 선수가 한 17표, 레오 선수가 한 10표, 뭐 비에나 선수 한 2표 뭐 이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예측대로 될지 과연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박제해주세요. 김효경의 예상. 네, 제가 틀리면 제작진과 출연진분들께 커피를 사겠습니다. 네. 득표 수까지 공개가 돼요. 아예 다 공개됩니다. 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공개가 안 되면 간사의 직원으로 제가 CF에는 알겠습니다. 몇 표 났습니다라고 네. 알려드리도록 맞췄다 못 맞췄다만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오간사의 배구 위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간사의 배구 위키에 MVP와 관련된 질문이 넘어왔습니다. 자, 화제 코너 배구와 관련된 무엇이든 저희가 알려드리는 순서 오간사의 배구 위키. 흐에 C9H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MVP 뽑는 기준과 베스트 7 뽑는 기준점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간사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죠. 네, 모든 질문의 답은 여기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즌 전에 받는 미디어 가이드북 네. 여기에는 선수 소개도 있고요, 규정 소개도 있습니다. 그 흐에 C9H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규정에 있는데 정확하게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정규리그 MVP는 정규리그 기준으로 정규리그 종료 후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시상식장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언론사 투표로 100% 언론사 투표로 뽑습니다. 근데 이제 베스트 7은 이제 좀 다릅니다. 베스트 7은 아포짓 1명,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히터 2명, 네. 그다음에 세터 1명, 미들블로커 2명, 네. 거기다 리베로 리베로 1명까지 1명. 해서 총 7 남녀부 7명씩 뽑는데 선정 비율이 조금 어렵습니다. 정규리그 기록이 40%. 기록이 40. 네. 그래서 아포짓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15%, 공격 성공률이 15%, 서브가 10% 들어가고요. 아웃사이드 히터에는 리시브가 10%, 득점 10%, 공격 성공률 10%, 서브 10%. 그다음에 세터는 세트가 이제 40%다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미들블로커는 블로킹이 25%, 득점 10%, 서브 5%. 그리고 리베로는 수비가 40%. 이렇게 이제 기록에서 40% 포션이 정해지고 네. 같은 비율로 언론사 투표가 또 40%. 언론사가 네. 40%. 그리고 남은 20%는 V리그의 전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그 경기들을 이제 직접 이제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큰
시야에서 이제 보시는 이제 전문위원들이 계신데 이 전문위원들이 투표를 하셔서 10% 그리고 각 팀의 감독과 주장도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투표 결과가 10% 이렇게 해서 총 100%의 합으로 산출을 하는데요. 일단 이 후보들은 일단 코보에서 이 부문에는 어떤 선수들이 후보, 이 부문에는 어떤 선수들이 후보입니다라고 3배수를 일단 기록으로 인해서 뽑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기자들도 그 기록을 보고 본인의 이제 선택을 더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제 이제 기록이 40%라고 하셨으니까 그 모든 선수들의 기록을 산출했을 때 상위 3명을 각 포지션별 3명씩 이제 후보로 내놓고 그 안에서 언론사와 아까 말씀하신 전문위원 그리고 감독과 주장이 뽑는 10% 나머지 60%를 거기서 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꼭 어느 기록만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게 각 포지션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40%에 들어가는 기록들은 우리 V리그가 이 포지션의 선수는 이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그렇죠.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록에서 좋은 기록을 보여준 선수들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평균치가 좋은 선수들이 이제 선발 미리 이제 후보가 되는 가선정이라고 후보로 이제 정해지는 거고요. 그 후보에서 이제 언론사 투표, 그다음에 전문위원 투표,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언론사 투표보다도 중요하게 보는 것이 각 팀의 감독과 동료 선수가 뽑는 이 10%가 캐스팅 보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승부가 갈리는군요. 그래서 동료들이 어떤 선수가 중요한 활약을 한다라고 뽑아주느냐가 결국 마지막에 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언론사 기자들이 다 뽑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각 팀의 감독 그다음에 주장이 보는 중요도를 키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기자 투표랑 전혀 상관없이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 2021-22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에 이제 한선수 선수가 굉장히 잘해서 팀 우승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이 세트라는 기록은 이게 결국 어쨌든 공격수가 공격을 성공시켜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항공은 유광우라는 좋은 세터가 있기 때문에 한선수 선수가 유광우 선수랑 기록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네. 나누죠. 그러다 보니까 황태기 선수가 세트 1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투표에서는 한선수 선수가 기자단 투표나 뭐 감독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했는데도 기록에서 세트 3위가 되는 바람에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황태기 선수로 거의 결정이 정해진 네. 경기였다. 그런 상황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뭐 다른 포지션은 상관없는데 세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항목을 다양화해 주는 것도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흐의 C9H님 답변이 충분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BINFJQ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대한항공 다음 시즌 감독 이야기는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사실상 뭐 배구 위키에 대한 질문보다는 시크릿 노트에서 다룰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취재를 해오셨겠죠? 이거 굉장히 민감한. 이거는 저 책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책에는 대한항공 감독은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입니다. 저기 있으면 저게 토정 비결이지 이제. 다음 시즌 감독 이야기 없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비단 감독뿐만 아니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대한항공은 이번 시즌이 끝나고 비시즌에 감독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포지션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건 뭐 변화를 줘야 한다가 아니라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제가 그동안 만나봤던 대한항공 관계자들도 그렇고 뭐 선수들도 그렇고 현재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 체제의 한계를 이제 본인들이 다 이제 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라면 특히 이번 시즌은 다른 앞선 시즌보다 좀 실망스러운 상태로 갔기 때문에 이 상태가 다음 시즌까지 유지된다면 우리는 반등할 수 없다라는 걸 일단 내부적으로 약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감독이 교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체 후보들도
찾고 있는데 재밌는 건 그러면 토미는 어떻게 되느냐?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은 어떻게 되느냐? 재미있는 건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이 다른 팀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여전히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의 지도력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은 성공한 감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목표치가 대한항공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목표가 높기 때문에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의 그걸 채워주지 못하는 거지.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은 대한항공의 4연속 통합 우승에 3번을 이끌었던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력은 충분히 있는 감독이라 만약에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이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 지도자를 데려가려는 V리그 팀들이 여럿 있을 것이다. 여럿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여럿 있을 것이다. 이 감독을 데려가려는 물밑 작업도 까지만 제가 하나 보태기 할까요? 네. 남자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제가 거기다 하나를 더 더하자면 네. 이거 뭐 제가 그냥 저도 그냥 취재한 내용이니까 시즌 중에 네. 대한항공에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의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문의한 팀이 복수였다. 이며 대한항공에서는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아요 라는 답을 줘서 그 팀들이 그래요? 라면서 화색을 띄었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분위기를 보아하니 감독 교체를 비롯한 중편의 개편. 근데 감독이 교체되면요. 네. 선수단 교체는 필수적이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팬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대한항공의 선수단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내부적으로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프런트도 사실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요. 프런트, 코칭 스태프, 선수,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라는 이름만 남고 이 팀을 구축하는 삼각형이 다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저를 비롯해서 김효경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예상입니다. 네, 관측입니다. 야, 라스트 댄스죠 정말. 이게 참 근데 만약에 우승해도 라스트 댄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으로서는 우승을 못하고 이렇게 큰 변화를 겪으면 굉장히 충격이 클 테니 이왕이면 우리가 정규리그 1위는 놓쳤어도 챔피언 결정전에 가서 우승을 하고 기분 좋게 변화를 맞자라는 것이 지금 대한항공의 분위기입니다. 야. 대한항공 관계자 보고 계실 겁니다. 진짜 근데 대한항공이라는 팀이 진짜 대단한 팀이구나 싶은 게 지금 2위, 3위잖아요. 네. 계속 2위를 했었고 그리고 시즌 중에도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대폭 큰 폭의 변화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진짜 아예 기준점 자체가 굉장히 높구나. 그렇죠. 사실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저는. 어쨌든 안주하는 것보다는 네. 새로운 도전을 위해 결심을 하는 것이 저는 설령 실패할지더라도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팀들이 저는 좀 배웠으면 하는 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가 아니고 항상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지. 그냥 저는 V리그 보면서 가장 답답한 게 남자부고 여자부고 모든 팀들이 우승이라는 거 그냥 그 두 글자 말고는 다른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가질 수 있죠. 최종 목표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우승이라는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가 사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V리그의 대부분의 팀들은 그냥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우승이라는 두 글자만 보고 그냥 맹목적으로만 달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은 그게 좀 다르다. 우리가 우승을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우승할 건데? 라는 걸 좀 고민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팀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간사의 배구 위키 두 구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 두 분 중 한 분께 오늘
이 햅쌀 여주쌀의 주인공 정해지지요? 네, 저는 이 질문 두 개를 받고 어떤 분을 드릴까 싶었는데 사실 저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는 바이블이 있습니다라는 네. 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흐에 C9H님께 네. 제가 받아온 여주 대왕님표 밥상의 완성 프리미엄 여주쌀 진상미를 근데 드리고 싶은데 가지러 오셔야 되나요? 가지러 오셔야죠. 저희가 들고는 못 갑니다. 네, 배달까지 좀 힘들어요. 농담이고요. 흐에 C9H님께서는 이 방송 보시면은 저희 더보기란에 저희 제작진 연락처와 이제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받으실 곳 주소와 그 연락처 이름을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 여주쌀 임금님표 여주쌀 직접 보내드리도록 전국 하겠습니다. 생산량의 0.6%밖에 그렇죠. 안 되는 귀한 쌀이랍니다. 아, 띵동 하고 눌렀더니 오해원 선배. 아니, 근데 이게 더 재밌을 텐데. 사실 아까부터 지금 생각했던 건데 뭐냐면 오영 기자 원샷 좀 잡아주세요. 네, 딱 보면은 배달. 요새는 좀 없는데 옛날에 쌀집들이 있었잖아요. 쌀집 아저씨 같다. 이 옷 입고 그대로 마시면 되는데. 이 배달 가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당연히 소리를 키워 들으시는 소리 안 키워 들으신 분은 이 여섯시내 고향인가 아니면은 스포츠앤 플러스인가 약간 농협 쪽이네. 네, 우리 오영 기자가. 아 제가 뭐 또 농촌 지역 저는 서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농촌 지역 여주애들이죠.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만약에 흐에 C9H님이 뭐 지리적으로 좀 가까운 곳에 계시다. 제작진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네. 진짜로? 진짜. 오. 근데 뭐 제주도라든지 네. 이렇게 좀 지리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멀다. 쉽지 않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송을 해드려야겠지만 가까운 곳이라면 네. 저기 있고 저기 가겠습니다. 있고 인증샷. 어. 네, 인증샷 보내오기로. 흐에 C9H님께서 원하신다면 네. 제가 드리고 받으시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찍어서 뭐 얼굴은 모자이크하면 되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한번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웬만한 유튜브를 봐도 이 정도로 농수산품과 어울리는 기자들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저희 광고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저희 채널에서 광고 마음껏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비워놓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어울리고 신뢰감을 주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뭐 고구마 올라와도 되고요. 그럼요. 뭐 옥수수 올라와도 되고 낙지, 문어 문제 다 없어요. 올라와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리는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효경 기자 자리도 열려 있잖아요. 네. 맡겨만 주십시오. 저희가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간사의 배구 위키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선수들의 활약을 짚어보는 내 맘대로 MVP 시간입니다. 두 기자분께서 그야말로 주관적으로 한 주간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뽑아주는 시간입니다. 자 두 분의 선택 궁금한데요. 자 이번 주 MVP 누군가요? 네, 제 MVP는 뭐 앞서 아마 보신 분들은 오해원이 저 선수 뽑겠구나 뭐 예상을 하셨을 텐데 저는 김우진 선수, 삼성화재 김우진 선수. 네. 왜냐면 뭐 비록 삼성화재 봄 배구는 끝났고 최근 삼성화재가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삼성화재라는 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김우진이라는 선수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줬던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김우진 선수가 입단 동기가 뭐 박경민 선수도 있고 임성진 선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뭔가 1라운드 5순위인가 그래요. 그래서 뭔가 동기들에 비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김우진 선수가 또 영리한 게 본인이 팀 내 입지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빨리 군대까지 갔다 와서 군 문제까지 해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김우진 선수에게는 좀 길이 크게 열려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경기여서 저는 우리 팬들에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KB와 삼성화재 경기를 못 본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수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라는 의미에서 삼성화재 김우진 선수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효경 기자의 MVP도 만나보시죠. 어떤 선수인가요? 저는 최근 후반기 기세가 제일 좋은 팀이 도로공사거든요. 그렇죠. 사실 최하위권까지 밀려날 뻔했는데 최근에 4연승 달리면서 이제 4위 자리까지 이제 노리고 있는데 그 중심에 김다은 선수가 있습니다. 올해 신인 세터인데요. 이제 뭐 지금 여자 배구 팬들에게는 정말 요즘 가장 관심 받는 선수인 것 아직도 같아요. 키가 크고 있다던데. 네. 진짜로? 진짜로?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선수라서 네. 이제 아직까지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올 시즌 김종민 감독이 이제 김다은 선수를 한 2라운드부터 주전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초반에는 좀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점점 경기에 나가면서 이 선수가 자신의 장점이 대담함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올 시즌 사실 이제 영플레이어상으로 신인상이 대체가 되면서 이제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가 후보인데 1년 차인데도 사실상 영플레이어상을 거의 이제 김다으까지 적은 거의 수상이 유력한 김여보다 많이 갔네요. 네, 네. 김다으까지 갔으면. 이 선수가 또 주목이 받는 게 이제 배구인 2세예요. 맞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이제 LG 정유에서 뛴 이제 연심이 딸이라고 주로 배구계에서 통하는데 김연심 선수의 딸입니다. 네. 이제 아버님도 대학까지 선수를 하셨고 이 김연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S 한유미 해설위원과 입단 동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하시고 딸을 낳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여자 배구가 지금 장신 세터, 뭐 장신 세터뿐만 아니라 세터가 굉장히 부족한데 좀 대표팀에서도 좀 볼 수 있을까 기대를 모으는 선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기자분이 뽑은 내 맘대로 MVP까지 만나봤습니다. 스포츠 플러스